지금은 이제 거래처 사장님하고 미팅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여기는 이제 저희 주당환 정육점 뒤편에 보면은 저만의 공간이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이거 파라솔 하나 쳐놓고, 파라솔 하나 쳐놓고 그냥 저의 생각도 정리하는 겸 여러 가지 구상이 있을 때마다 이쪽에서 머리 정리를 하고 있고, 여기 오시는 대표님은 지금 50억짜리 사옥을 갖고 계시고, 여러 가지 고기들을 도매하시는 분이시고요. 연매출이 300억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이따 오시면 다시 물어볼 텐데, 직원도 한 30명 정도 되고, 이분하고의 인연은 제가 예전에 식당을 할 때부터, 그때는 이렇게 큰 기업이 아니었는데 지금 이제 어엿한 중견기업, 중소기업 정도 규모로 굉장히 성장을 하신 분이죠. 이분하고 또 비교하면은 저는 굉장히 좀 초라하죠. 근데 제가 이제 식당을 차려서 매각하기까지, 제가 이제 식당을 망한 건 아니고요. 괜찮은 조건에 저희 식당을 이제 프랜차이즈화 하고 싶어 하는 분이 계셔갖고, 그분한테 이제 매각을 했고, 저는 이제 수입 소고기 이제 무한리필집 개인 브랜드를 해갖고 사업을 해서 최 정점의 순간에 매각을 하게 됐는데, 사실 이분은 저희 회사를 매각하신 분은 엄청 젊으신 분이었어요. 엄청 젊으신 분이었고, 그분은 그걸 매각하고 나서 프랜차이즈화를 하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셨고요. 4, 5점까지 해갖고 잘 됐었는데, 이게 코로나를 저한테 이제 사시고 사업을 시세 확장을 해나가는 과정에 코로나가 이제 터져갖고, 저는 코로나 버프로 인해서 이제 회식이 줄어들고 한 그런 시기를 거치면서 저는 성장하고 이분은 정체됐었죠. 그래도 지금도 굉장히 많은 브랜드들을 활성화하고 저한테서 가져가신 그 회사도 잘 키우고 계세요. 분명히 그분은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집 팔고 차 팔고 해갖고 4, 5점까지 내셨었는데, 이분이 망한 게 아니에요. 그래도 월 매출 5천에서 1억 가까이, 1억 넘게도 이렇게 찍고 있다고 제가 전에 들었는데, 하남 이사에도 있고, 그 다음에 서울에 이름이 기억이 안 나지만 서울에도 갖고 계시고 동탄에도 갖고 계시고, 이거는 저처럼 하지 않고 굉장히 인테리어부터 다 잘 해갖고 최고급 이제 무한리필집을 만드셔갖고 분명히 언젠가는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 레시피, 제 운영 노하우, 그 다음에 시스템까지도 이제 모두 전수를 한 달 동안 해드렸고, 그분이 안산점 같은 경우는 제가 같이 일했던 직원한테 다시 재매각을 해갖고 안산점도 잘 되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걸 매각하고 나서 정육점을 차리고 느낀 게 뭐냐면은,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고
정말 맛있는 레시피들이 되어 있고 하다면은 이제 오토로 돌릴 수 있구나. 내가 굉장히 뛰어난 사람은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제가 빠지게 되면은 매출에 타격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분은 더 매출을 끌어올리셨고 본격적으로 마케팅 광고도 많이 진행하셨고 뭐 TV부터 해갖고 그 지역 TV부터 해갖고 광고 하시고 뭐 블로그, 뭐 인스타 여러 가지 공격적으로 마케팅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했을 때 마지막에 22,900원까지 이렇게 1인 무한 리필 가격을 책정을 해놓고 매각을 해드렸는데 지금 현재 25,900원에 잘 하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하고 이 대표님이 오시면은 대표님한테 양해를 구하고 저랑은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은 많이는 못 뵀지만 통화 발주하는 거 통화하면서 많이는 뵙지 못했지만 그래도 한 10여 년간 저랑 같이 지내오신 대표님이시고 이 대표님은 이제 굉장히 이제 자산, 법인 자산도 굉장히 많아지셨고 해갖고 이제 제가 예전에 했던 것들 성공시킨 사례들도 알고 계시고 그리고 또 제가 이 대표님 지인의 친구의 친구가 제 후배예요. 이제 후배한테 제가 이제 많은 노하우와 많은 것들을 도움을 좀 줘갖고 이제 3호점까지 낸 친구가 있는데 아무래도 그런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이 대표님께서 하고 싶은 것도 많으시고 식당도 해보고 싶어 하시고 왜냐면은 이 유통을 하다 보면은 아무리 이렇게 큰 기업에서도 분명히 재고라는 게 존재하게 되고 그 재고를 순환을 빨리 시켜야지만 돈이 되기 때문에 식당을 차려서 이제 프랜차이즈화 시키고 사업을 좀 더 확장을 하려고 저한테 이제 조언을 구하고 싶으실 거예요. 예전에 대화에서 그런 내용이 오갔기 때문에 오늘 어떤 식으로 이분과 대화를 하고 엄청 친하다고는 할 수 없어요. 실제로 얼굴 뵌 게 10년 동안 두 번인가 밖에 안 됐을 거예요. 두 번인가 밖에 안 됐고 젊으세요. 제가 44살인데 아마 30대 중반인 정도도 안 되셨을 거예요. 그러면 저는 10년간 뭐 했나 싶을 정도로 참 암담하긴 하지만 제가 살아온 인생에 있어서 저는 저는 집사람 지금 사랑하는 집사람이 1,000만 원 있었고 제가 1,000만 원 해갖고 2,000만 원으로 원룸에서 이제 신혼생활을 시작해서 지금 여기까지 오는데 저는 뭐 집도 없고 지금 가게만 하나 있고 차 하나 있고 이렇게 살고 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제 전세금에 묶여 있는 금액이 좀 얼마 안 되지만 있고 지난 10년간 제가 재산 충족은 많이 못했지만 축적은 많이 못했지만 많은 일들을 헤쳐나가면서 쌓인 노하우 그리고 정육과 식당을 오가면서 식당을 할 때는 정육의 사업에 대한 인사이트를 굉장히 많이 얻게 되고 또 정육을 할 때는 식당의 사업에 대한 인사이트를 많이 얻게 되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를 하나 들으면은 요번에 이제 집값이 엄청나게 뛰었었잖아요. 20년, 21년도에 22년도 이제 중순쯤에 해갖고 이제 하락 곡선을 그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그때 집을 못 샀어도 되게 조급함 이런 건 없었어요. 왜냐면은 나는 언제든지 이 사업을 통해서 성공해 내리다 꼭 성공하겠다라는 신념이 있기 때문에 저는
조급하지 않았었고, 좌절감도 느끼지 못했었어요. 뭐 그런 흔한 말로 뭐 벼락거지가 됐다라고 흔히들 말할 때도 저도 집이 없어갖고 전세 뭐 3억, 2억 5천에서 3억 사이에 살다가 그 집들이 막 5억, 6억이 돼갖고 아 이제 내 인생에 집은 이제 없겠구나, 집은 못 사게 됐구나 생각을 했지만 언젠가는 또 기회가 올 거예요. 제가 이제 장사라는 거는 현금이 많이 돌기 때문에 분명히 분명히 언젠가는 한 번에 자산을 증식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분명히 저에게도 찾아올 거라고 생각하고요. 거기에 대한 후회는 없습니다. 우리 대표님 오시기 전에 제가 주저리 여러 가지 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고요. 우리 사업을 정육을 하고 싶고 식당을 하고 싶으신 분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제가 생각하는 걸 한 가지만 조금 시간이 있을 것 같아서 얘기를 해드리자면은 저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거는 하고 싶은 마음 플러스 실행력, 이거를 하냐 마냐. 저도 지금 사업을 한지 12년 정도 됐는데 매일매일 매달 매년 이거를 해야지 라고 생각하고 사업에 어떤 여러 가지 목표들을 세웠는데 항상 느끼는 거, 이거를 지금 시작하느냐, 지금 시작해서 해봤냐, 뭐 실패하고 이런 거는 상관없어요. 해봤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처럼 분명히 사업이란 것도 정육이 됐든 식당이 됐든 분명히 사업이라는 것도 해보냐 마냐의 싸움이에요. 아마 10분 중에 9분은 나도 사업을 해야지, 우리나라 남성들의 모든 로망이잖아요. 사업, 내 사업, 내 사업. 예. 근데 사실 사업과 장사의 차이점이 엄연히 존재를 하잖아요. 저는 아직까지도 장사를 하고 있고 아마 모든 분들이 말하는 사업이라는 건 장사일 거예요. 장사. 그냥 생계형 사장인 거죠. 예. 그래갖고 아까 그 3호점까지 오픈한 동생 같은 경우에 저에게 어떤 말을 하냐면은 그런 생각은 있었지만 형이 없었다면 내가 시도를 안 했을 것이다. 왜냐하면은 보면은 충분히 될 만한 실력과 그리고 자질을 갖춘 동생들이 분명히 존재를 하고 그 동생들한테는 제가 굉장히 많은 피드백과 그 다음에 열정과 많은 인사이트를 주려고 노력을 해요. 왜냐하면은 사장이 아무리 지금 생각해도 사장만이 느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고 헤쳐나갔을 때의 그 얻는 것들은 사장이 되어보기 전에는 절대로 알 수 없는 것들이에요. 요거를 보면은 이렇게 생각하면 되실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지금 1년 안에 오픈을 한다고 생각해요. 무엇이 됐든 간에 사업을 시작을 한다고 생각을 하면은 준비하고 3년 후에 오픈을 해서 시작을 하시는 분과 1년 안에 이 3년간 빌어먹었지만 사업으로 뭔가 성과를 내지 못했지만 이 2년 전에 오픈해서 제자리인 사람하고는 어마어마한 큰 차이가 있을 거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저는 이 지난 2년간 소득이 없고 그냥 어느 정도 유지하거나 아니면 마이너스 친 사람이 지금 이제 오픈을 해서 시작한 사람, 이 사람은 어떻게 될지 모르고 이 사람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전에 시작했던 사람, 3년 전에 시작했던 사람과 지금 현재 시작하는 사람과의 어떻게 될지는 이제 뚜껑은 얼마나 준비하고 잘 하는지 열어봐야 알겠지만 이 첫 번째 사장 미리
사업을 진행해본 이 사장이 끈기가 있고 포기를 모른다면은 이 사장은 이 2년간 엄청난 사업의 인사이트를 많이 얻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나중에 오픈한 사람과의 이 시간의 격차를 제가 만약에 감히 얘기를 한다면은 5년 이상 벌어져 있다. 그 2년간의 시간, 이 사람이 겪어왔던 그 태풍 같은 그 시간들, 그리고 그 2년 뒤에 잘 준비해서 오픈한 사람,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은 잘 오픈을 하는 거겠지만, 저는 이 사장이 겪어보는 그 일들은, 그리고 헤쳐나갔던 이 사람들의 그 무수한 파도들은 절대 무시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어, 이 사람, 이 사람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 사업이 됐든 다른 사업이 됐든 하게 된다면은, 분명히 첫 번째 사람이 이 사람보다 더 잘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5년은 앞서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저는 해요. 거기에 전제는 엄청난 열정과 엄청난 연구와 엄청나게 많은 실행들을 해봤다는 전제가 있을 때, 이 사람이 그냥, 아, 왜 장사가 안 돼 하면서 그냥 이런 게 아니라, 이거를 헤쳐나가기, 이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쏟았던 그 많은 시련들이 있었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는 5년 이상, 크게는 10년 이상 분명히 차이가 날 것이다. 저는 제 생각으로는 그렇게 믿고 있어요. 자, 이제 제 얘기는 여기까지 해갖고 줄이도록 하고, 이제 대표님 오시면은 다시 한번 같이 말씀을 한번 들어보고 서로 어떤 생각과 의견을 나누는지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